네, 안녕하세요. 특허법 강사 정진환입니다. 네, 새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좀 준비한다고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이제 특허법 기출문제 풀이 강의인데 오전과 오후 수업에는 이제 실전 GS 수업을 듣고 오셔가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번 수업은 그래도 풀다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얻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OT를 잠깐 진행하자면 이제 그 특허법 관련해서 이제 실력이 있다고 하려면 이제 법적인 실력과 답안 작성 실력이 있다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약간 그것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험생 분들 중에서 나는 실력이 있는데 나는 시험에 떨어졌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실력이 나보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나는 실력이 있다는 말은 이 법적인 실력이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답안 작성 실력까지 있다고는 이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모라고 반은 맞다고 했던 건데 그럼 합격한 분들은 법적인 실력 부분은 당연히 그 분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의 법적 실력을 갖추었고 답안 작성 실력이 그분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분들은 답안 작성 실력에 대해서 많이 좀 간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그 수험계에서 특허법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강의 종류가 좀 꽤 많을 거예요. 기본 강의, 그리고 판례 강의, 사례 강의 등등 있을 텐데 그 강의들이 여기 실력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자면 일단 기본 강의는 당연히 법적인 실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여기 해당할 거고 그리고 요새 또 판례 강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판례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판례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 판례에 대해서 왜 이런 판시를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검토는 또 어떻고 그리고 이 판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견해를 제시했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실력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이제 선택 과목이 패스로페로 바뀌면서 3법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법 같은 경우도 사례 강의가 요새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사례 강의 같은 경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를 만들 때 중요한 판례들을 사례화시키고 또 판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단문들을 사례 강의 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판례 강의에서 설명했던 판례를 다시 한번 재설명하거나 기본 강의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 등 답안 작성 실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법적인 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사례 강의도 법적 실력에 대한 부분에 강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초 GS가 있을 거고 또 실전 GS가 있을 텐데 여기서도 보시면 기초 GS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의 강평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보통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았던 분들이 대상으로 들으면서 한 2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강의 때 컨셉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실력 부분을 또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GS가 있을 텐데 그럼 그 실전 GS 같은 경우는 답안 작성 실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전 GS 수업을 듣다 보면 그 문제를 이제 올해 출제될 것 같은 A급 판례들 그리고 A급 논점들을 문제화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중요한 판례들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판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안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사안 해결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실전 GS가 법적인 실력 이 부분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님들께서. 그리고 기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요새 모든 강사님들께서 기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때 기출되었던 판례들이 어떤 판례가 있고 또 그 판례에 대한 또 설명과 그리고 검토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강의했던 내용도 나오게 되고 뭐 판례가 아닌 단문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문들이 그 다음 연도 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강의할 때도 설명이 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계에 있는 모든 이제 한 6개의 강의 종류들이 다 이 법적 실력을 키우는 데 관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답안 작성 실력을 정말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비중이 있는 건데 과연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저 또한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합격하면서도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컨셉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가로 봤을 때 기출문제 풀이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답안을 작성을 하는 그 대상은 기출문제를 답안에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안 연습을 해야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전 GS,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기출될 것 같은 판례들을 강사님께서 창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 GS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효과밖에 얻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출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답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상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수험생 때 많은 생각을 했지만 기출문제 강의가 기출문제 푸는 연습이 좀 많이 소홀히 했었어요. 사실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한번 출제되었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재출제되지 않는다는 게 좀 뭔가 관행이었고 물론 이제 한번 출제되었던 논점, 간접침해 이런 논점들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만 구체적인 판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는 게 뭔가 좀 관행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어차피 기출문제 보면 한번 봤던 판례는 안 나올 텐데 한번 나왔던 판례 안 나올 텐데 굳이 풀어야 되냐 강사님들께서 찍고 있는 실전지에서 나오는 그 판례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 라는 관점에서 기출문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물론 수험생 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관점에서는 기출문제 공부하는 것이 뭐 효율이 떨어진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답안 작성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기출문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 바라보는 관점을 이쪽으로 둔다면 한 달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한 달 동안 강의를 할 때 당연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실력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관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내용적인 부분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답안 작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임하셨으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좀 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OT를 진행했고 이제 그럼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출문제는 보통 보시면 5점, 10점, 15점, 20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20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통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좀 이제 20점까지 안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점이 제일 높은 배점으로 나왔었고 대부분 10점 또는 이제 소논점으로 5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보통 5점 또는 4점이 1논점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제 5점이니까 출제 의도는 논점 1개를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출제 의도에 맞는 논점 1개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쓰시고 나서 검 4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5점으로 나갔을 때 그 논점에 대해서 내가 의 취지를 알고 있어 의치를 한번 쓰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면 의치를 쓰면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 하는지 여부 그럼 여부 해서 학판검 이렇게 쓰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